네. 제가 한 가지 또 추가해야 될 게 네. 가장 아까 55 경비단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아마 55 경비단에서 이게 가정입니다. 네. 만약에 그것을 허가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출입 승인 공문이에요. 출입 승인 공문. 네. 즉, 그러니까 55 경비단 부대장이 출입 승인을 했다라고 지금 공수처에서 공문을 지금 제시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출입 승인 공문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110조, 111조, 112조입니다. 형사법에. 그러니까 이 군사 기밀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 권한이 있는 사람의 승인이 없이는 못 들어간다라는 게 그 내용이잖아요. 네. 그런데 바로 이 55 경비단이 지금 관저 출입 허가를 했다라고 지금 공수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변호인단에서 그걸 위조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위조의 어떤 이유 자체가 국방부가 그것을 부인을 했어요. 국방부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원천적으로 이게 불법이다. 왜냐하면 출입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들어간다라고 공수처는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위조라고 지금 변호인단이 얘기한다면 만약에 뒤쪽에서 그러니까 이 매봉산 쪽에서 들어가는 것도 불법이다라고 변호인단은 주장할 근거가 되는 거죠. 네, 해당 부분은 이제 사실 확인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전혀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관저 뒤편의 매봉산 쪽으로 공수처와 경찰 인력이 진입을 시도한다라는 내용이 현장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평소 같았으면 55 경비단, 군 소속의 55 경비단이 철통 방어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 바로 그곳인데 그곳으로 만약에 진입을 시도한다는 것은 진입 허가가 떨어져서 들어왔다라는 공수처 측의 주장과 군에서는 우리는 해준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조 논란이 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지금 언급을 해주셨지만 일단은 이 부분은 저희도 추정입니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변호인단 주장입니다. 네, 일단은. 변호인단의 주장이고 그리고 또 굉장히 특이한 지점에서 진입 시도를 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본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듯이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1차, 2차, 3차 저지선 지금 보고 계시는 저 부분이 공식적인 이 영장 집행을 위한 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급대원들이 오고 들것이 또 도착했네요. 현장에 아까는 바닥에 한 명이 누워 있었고 구급대원이 모습도 보였었는데 지금은 파란색 들것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저 이동 침대에 사람을 이동하려고 할 것 같은데 글쎄요. 현장에서 무슨 상황이 벌어진 건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이런 가운데 속보 내용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 관계자가 체포팀이 아직까지 관저 단지로 진입은 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까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것 같아요. 아직 1차 저지선이라고도 할 수 없는 위치인 것 같습니다. 변호인단이 아까 대치했던 그 지점이요. 경찰 관계자가 밝히기로는 체포팀이 아직 관저 진입 못했다라고 밝혔고요. 소방대원이 투입이 된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저 장면입니다. 지금 누군가를 이동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까 몸싸움을 벌이면서 불상사가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추운 날씨에 저 현장에서 뭔가 건강에 이상이 생긴 인원이 발생한 건지 확인이 되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관저 진입로 앞에 부상자가 발생을 했다는군요. 아까 몸싸움도 벌어지고 있었고 인원이 워낙 많아서 저희가 안쪽 내부 상황은 볼 수 없었지만 약간의 부상이 발생하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급대원이 투입돼서 들것에 실려 한 사람이 지금 이동이 됐는데 진입 시도를 하던 중에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소방대원이 들것을 통해 부상자를 옮긴 모습을 조금 전에 보실 수 있었고요. 이제 다시 경찰 그리고 공수처 직원들 관저 진입 시도를
다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부상자가 부디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5시부터 현장에 공수처 직원들 도착했고 경찰 인력들도 상당수가 도착해서 영장 집행이 시작이 됐고요. 아직까지는 관저 내부로 본격적인 진입은 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정대로 시간은 새벽 5시로 유력했었는데요. 공식적인 영장 집행 시도는 시작이 됐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가요, 이렇게 밝혔습니다. 매봉산을 통한 관저 우회 진입 가능성, 이 부분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경찰 특수단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아마 저희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좀 상세하게 나누어 봤었는데 그 가능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경찰 특수단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매봉산을 통한 관저 우회 진입 등은 저희가 좀 더 확인이 되면 저희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상자가 발생해서 구급대까지 투입이 된 상황 조금 전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글쎄요. 지금 다시 진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잠시 소강 상태로 경찰 미니버스 그리고 이를 둘러싼 경찰 인력 아직까지 단지 내로 본격적인 진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 또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에 본격적인 경호처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렇게 미니버스가 아직 그러니까 10분 전까지도 관저에 진입하지 못했다라는 경찰 관계자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아까 그 변호인단에서 수색영장 관련된 내용을 이제 열면서 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이제 거기 수색영장에 적혀 있었는데 네. 그게 보니까 총 3가지입니다. 이미 나온 이야기긴 하지만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관인 경호처, 대통령실을 통해 동선 같은 게 파악되지 않아서 확인이 불가능하다. 2번째로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는 비화폰의 경우에 이제 통신 자료 제공 요청을 했는데 실시간 이제 발신 기지국 위치를 제공받기가 어렵다. 그리고 3번째가 대통령 재직하기 이전에 이제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이제 위치 제공을 신청을 했는데 현재는 이제 비화폰을 사용하고 있어서 개인명이 아까 나온 것처럼 개인명 휴대전화 꺼놔서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네. 수색 영장이 필요하다, 수색을 해야 한다. 네. 이렇게 해서 영장이 발부된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이 또 입장을 냈어요. 법적인 조치 등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건 뭐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일단 지금 계속 속보로 나오고 있는 네. 수색 영장의 문제점, 그러니까 변호인단 주장입니다. 네. 수색 영장의 문제점, 그다음에 아까 위조 논란이 있는 그러니까 그 시설 허가, 진입 허가증, 뭐 허가 공문, 뭐 이런 부분들이 변호인단이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건 네. 불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국민의힘은 변호인단의 어떤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당 차원의 법적인 어떤 그런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체포영장에 이제 위법성도 있는데 그 네. 부상자가 나왔으니까 이제 이에 대해서도 관련해서 공수처의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아까 이 불상사가 발생하면 이 엄중한 책임을 물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지시 사항도 구체적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됐네요. 지금 이 상황은 대한민국의 질서와 법치주의 유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순간이다. 온 국민의 눈과 국제사회의 시선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라면서 경찰청과 경호처는 모두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 수호, 국민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은 국민의 신뢰와 국제사회 평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대변인실을 통해서 해당 내용을 밝혔습니다. 저희가 상세한 내용이 확인돼서 제가 그 내용을 추가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일단 영장 집행 지금 1시간 40분, 2시간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진전은 잘 안 되고 있네요. 그렇죠? 어느 정도 뭐 예상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대비책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뭐 이 상황은 이미 아까 변호인단이라든가 일부 지지하시는 분들이 맞고 선 부분을 뭐 1차 저지선이라고 볼 수는 없고, 지금 근데 이제 관저동 출입 그 철문 너머의 버스 차벽이라든가 1차, 2차, 3차 저지선을 고려하면 1단계 저지선에서부터 거기 진입이 일단 가장 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걸 예측을 했고, 실제 거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그 설치한 차벽을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거든요. 아마 바로 지금 왼쪽에 보이는 저 아래쪽에 저게 차벽으로 지금 막힌 저 부분이잖아요. 촘촘히 이렇게 막아놓은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것을 크레인이나 어떤 중기계를 동원해서 드러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실제 그런 방식으로 할지 아니면 인력을 투입해서 차를 운전을 해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는 있을 건데, 경찰이나 공수처가 사실은 지금 저지에 막혀서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한다기보다는 이미 이제 계획한 바대로 실행해가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게 네. 장비를 통해 저 차벽을 해체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관저동 출입 입구 상황이 정리된 이후에 이제 그 다음 단계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아까 계속 그 대통령실이라든가 또 국민의힘은 형사소송 110조, 111조 문제를 거론하면서 특히 이게 이제 위조 문서라고 제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수처가 이 군과 협의했다는 내용은 사실은 협조의 문제지, 이게 형사소송법 110조 상의 승낙의 요건을 충족했다 이렇게 주장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55경비단이 1차 저지, 외곽 경기에서 저지에 나설 경우에는 사실 가장 위험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사실 출입 허가 방식의 어떤 협조 요청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근본적으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이 그 수방사나 군의 어떤 그 승인과 승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수색영장, 그러니까 이 물건을 압수수색하는 게 아니라 체포영장을 집행을 위한 수색영장에는 110조, 111조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법원의 판단이 있었고요. 그것을 1차 체포영장 발부 시에는 확인하는 취지로 기재했다는 것이고, 2차 발부 영장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논란이 됐고 법적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봤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은 것인데, 네. 1차 체포영장에는 기재했다고 문제를 삼고 2차 체포영장에는 또 기재를 안 했다고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네. 예, 그것은 이게 어떤 방식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돼도 이 대통령 관저는 수색할 수 없거나 체포할 수 없다는 그 주장을 그냥 반복하는 것뿐이지, 네. 그 명분으로 삼고 있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의 적용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 측은 일관된 입장조차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은 저 차벽, 철조망 제거, 뭐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은 아직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모든 방안들을 지금 다 준비했다고 공수처와 경찰은 밝히고 있죠. 어떤 가능성도 다 대비하고 있다. 그리고 워낙 압도적인 인력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물리적으로 밀어붙여도 진입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다리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철제 사다리가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데 글쎄요, 저 차벽을 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설치된 철조망을 넘기 위한 것인지 용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다리가 투입이 됐군요. 뭐 여러 가지 장비가 투입이 될 걸로 예상이 됐었잖아요. 뭐 저희 취재 기자들이 주로 가지고 다니는 철제 사다리는 봤지만
그거보단 길이가 굉장히 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취재 기자들이 사용하는 사다리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투입이 되네요. 네, 말씀하셨듯이 지금 변호사께서 지적하셨듯이 일단 크레인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치가 오래될수록 사실 불리하거든요. 네. 왜 시간을 땡겼겠습니까? 지난보다, 1차보다. 그런 시간을 땡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이런 이 1차 진입의 시간이 조금 더 이른 시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보다 빠르게 그 1차 진입을 시도하려는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계속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차 이 철문과 그 이 차벽을 넘는 게 첫 번째 관건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 시간까지 못했다는 건 상당히 처음에 어떤 계획보다 지금 늦춰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앞에 바로 이게 철문이에요. 오른쪽에 보이는 게 철문이고 네. 그 뒤가 이제 차벽입니다. 그 앞까지 이제 이 조그마한 미니버스가 와 있다는 건 크레인 등이 아니라 사다리를 통해서 건너가겠다라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긴박함이나 이런 건 보이지 않고 아무리 적법한 그런 상황을 계속 유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외부 환경, 외부 변수가 생겼구나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부상자도 사실 돌발 변수 중에 하나라고 그렇죠. 여겨지고요. 지금 사다리를 한 몇 개 들고 갔는데 제가 본 사다리를- 거는 한 3개 정도가 지금 투입이 그렇죠. 됐거든요. 서너 사다리 개가. 들고 갔다면 바로 또 진입을 해야 되겠죠. 신속하게 바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사다리를 들고 간 장면까지는 여겨지나 그 이후에 그것을 사다리를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하려는 움직임은 또 안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7시가 다 돼가는 시각입니다. 네. 5시에 시작을 하겠다 해서 4시까지 거의 뭐 형사체포조도 어느 정도 도착을 하고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현재까지 3시간이 지났는데도 본격적인 어떤 진압작전이 시작이 되지 않았다는 건 계획에서 차질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봅니다. 네. 조금 전에 지금 경찰 진입조들 사이로 은색 철제 사다리가 한 2~3개 투입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저 형사 기동대 차량을 특수 차량을 딱 지나가면 거기가 이제 철문과 함께 경호처 측에서 만들어 놓은 차벽이 나타나는데요. 그 차벽을 넘겠다는 용도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단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무언가 사다리를 통해서 넘어갈 용도가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관저 진입로에 사다리가 지금 추가로 투입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일단 날이 밝으면서 한남동 관저 주변에는 시민들이 점점 더 모여들 테고요. 하지만 경찰은 주변의 지지자들 또는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나 이런 분위기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의 영장 집행을 계속 진행을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차피 이번 주에 2박 3일까지 장기전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차근차근 1차 때와는 다른 뭔가 계획적으로 준비한 모습은 분명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1차 때와는 완전히 달라요. 일단 시간적으로도 쫓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력 차원에서는 뭐 압도적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1차 때와 2차 때 가장 큰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가 체포를 저지하는 바람에 경호처장, 그러니까 경호처에 대한 현행범 체포 같은 것이 불가능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속보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공수처와 경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고지한 걸로 보이는데 네. 이 부분도 주목해야 되는 게요. 아까도 말했듯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성훈 차장 이렇게 2명에 대해 2갈래에 걸쳐서 영장 집행이 이루어질 걸로 보이는데 김성훈 차장이 오늘 경호처의 핵심 사령관으로 보이죠. 차장만 체포하면 나머지 경호처 직원들이 치고 있는 보호막이 허물어질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있기 때문에 김성훈 차장에 대한 영장 집행이 먼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뭐 제가 아까 앞서 그 부분도 살짝 여쭤봤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공수처와 경호처는
공수처와 경찰은요. 경호처의 넘버 1, 2, 3, 4 가운데 넘버 1, 넘버 4는 일단 이 경찰 조사를 하고 와해시켰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성파로 분류되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그리고 관저수색영장과 함께 경호처 차장도 함께 체포영장을 집행을 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경호처는 그 이외에 다른 또 인력들이 또 경호처를 지휘할 대체 인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김성훈 차장 같은 강성파가 지휘할 때보다는 조직력과 뭐 이런 것들이 좀 와해되고 약해지지 않겠냐는 그런 경찰의 분석이 나오고 있죠. 자, 사다리가 투입된 이후에도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지금 경찰이 또 방송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관저 출입로를 개방하라며 경찰이 경고 방송을 하고 있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이거는 경호처 관저 내부를 향해서 이제 경고 방송을 하는 것이겠죠. 관저 출입로를 개방하라. 경찰이 경고 방송을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그 다음에 행동을 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집행을 할 때 미리 경고 방송도 하거든요. 이 경고 방송의 의미는 이제 곧 집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진입 작전을 시작하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수처와 경찰은요 경호처 차장 체포영장 집행을 고지하는 방송까지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저 출입로를 개방하라고 경고 방송을 하면서 해당 내용에는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경호처 차장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하겠다라는 내용도 함께 고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늘 뭐 굉장히 복합적이네요. 경찰과 공수처는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부분 한 번에 모든 거를 오늘 다 해결하겠다. 일단 체포영장이 집행돼서 만에 하나 지금 공수처와 경찰의 계획대로 모든 게 진행이 돼서 대통령의 신병이 확보가 된다면 그 다음 단계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에 만약에 신병 확보가 본인이 끌려가더라도 묵비권 행사를 지금 미리 예고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끌려 나올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영장 집행에 응하겠다 해서 경호처 차량이나 그런 관련 차량을 통해서 공수처로 들어가게 되면 일단 공수처는 3층에 영상 녹화가 가능한 조사실에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 일단 거기로 가서 앉아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 네. 다음에 문제긴 한데 공수처 검사는 1차 집행 때 이미 질문지를 포함해서 100페이지 가까운 이제 조사할 내용을 준비를 해놨고요. 네. 다만 말씀해 주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죠. 네. 불법 영장 집행이었고 공수처의 수사는 응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체포영장을 집행을 했으면 48시간 이내에 사전구속영장을 쳐야 되는데 네. 그 부분에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전영장을 그냥 쳐야 하는지 조사 없이 칠 수 있는지 네. 그리고 위치에서도 문제인데요. 조사실에 48시간을 묶어놓을 수 있는지 그리고 아니면 서울구치소로 가야 하는데 네. 서울구치소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머물게 될지 그 부분도 봐야 할 부분입니다. 일단 공수처장이 그렇게 밝히지 않았나요? 일단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이만큼 예우는 충분히 갖추겠다라고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단순 절차상의 예우지 아, 특별한 그래요? 대우는 할 수는 없죠. 네. 체포가 된다는 것 자체는 이미 내란죄 우두머리라는 사실은 국가 권력기관의 행위자 중에는 가장 중대한 죄의 그 혐의를 받고 있는 기 때문에 뭐 대통령의 이후로 기본적으로 절차에서 차담을 하고 안내를 하고 기본적으로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예우와 배려의 문제지 특별한 대우를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일단 체포가 되면 48시간 내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보면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범죄 혐의의 중대성이라든가 지금까지 체포에 불응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사전 구속영장 청구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발부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 경우에는 일단은 인 씨는 어디에서 48시간 동안 또 같이 있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아마 서울구치소 쪽과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최소한 아마 예우 차원에서 다른 방식으로 할 수는 있는데 공수처가 이 일시적 구금을 할 수 있는 아마 시설까지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서 아마 네. 그런 다른 제3의 대안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어제 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입장문을 발표를 했었죠. 그러면서 제3의 방법, 또 다른 데서 조사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를 했다, 대안을 의논했다라고 했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 또 대통령 측에서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것도 확정된 거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단호하게 영장 집행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거든요. 그런데 뭐 이렇게 그런 대안을 제시할 경우에 조금 이렇게 완충된 그런 협상안을 좀 받아들일 만도 한데 완고한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이것이 적법하지 않다라는 그런 그 입장을 계속 일관되게 고집하고 있는 것 같고요. 대통령실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대통령실만이 아니라 사실 그 당과도 지금 의견이 좀 다릅니다. 당에서 네. 계속 특검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당 지도부는 일부 의원들이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권영수 비대위원장은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대통령 측에서는 어떠한 특검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를 하고 또 말씀하셨듯이 비서실장, 정진석 비서실장의 제3의 방법에 대해서도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차피 윤 대통령의 어떤 입장을 변호인단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또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적법하지 않다, 원칙적으로도 맞지 않고 과정도 맞지 않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부분, 그 인식하고 있는 부분을 변호인단이 그대로 수용을 해서 윤 대통령의 입장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상황을 혹시 뭐 지금 이제 일어나서 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니까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면 왼쪽은 멀리서 저희 언론사 카메라가 촬영하고 있는 대통령 한남동 관저 모습입니다. 내부에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저 관저로 진입하기 위한 초입 입구입니다. 철문 있는 곳인데요. 이 상황에 앞서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저보다 한 20-30m, 10여 미터 앞쪽에서 오늘 진행되는 2차 체포영장의 부당함을 알리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약간의 몸싸움도 있었지만요. 압도적인 인원으로 경찰이 변호인단을 밀어냈고요. 저기에 설치돼 있던 바리케이트도 경찰이 치웠습니다. 그래서 상당 거리를 이동해서 철문 앞에까지 진입했습니다. 뒤에 보이는 파란불이 반짝이는 흰 미니버스는 경찰 체포조가 안에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찰의 특수 미니버스입니다. 저 버스가 이제 철문 바로 앞에까지 진입을 했는데 더 이상은 진척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저 상황에서 몸싸움을 벌이던 과정에 한 명이 부상을 당해서 구급대가 투입돼 병원으로 이송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경찰의 철제 사다리 2-3개가 안쪽으로 또 투입이 되기도 했는데요. 무언가 1차 저지선을 넘기 위한 용도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어떤 진전된 상황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경찰은 해당 장소에서 경고 방송을 통해서 대통령 경호처를 향해서 출입로를 개방하라고 경고 방송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